안녕하세요, 한스입니다. 오늘 영상은 반센 하인즈 파워 듀얼 이제 배기 파이프를 장착하는 과정 영상입니다. 이 바이크는 할리 로드 글라이드 모델이고요. 이제 요 투어링 모델들은 대부분 장착하는 과정이 뭐 비슷하거나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제 기존 순정 머플러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던 이제 요 플랜지, 그 다음에 뭐 산소 센서, 이런 것들을 이제 탈거를 해서 이제 새로이 이제 장착할 이제 머플러에다가 이제 옮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제 그 부품들을 그 조립을 할 때 이제 옵션 파츠로 나온 머플러들 중에 조금 신경 써서 이제 조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뭐 좀 기밀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, 그리고 나사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새로이 탭을 다시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심해서 이제 조립을 해줘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각부 이제 케미컬이 적용되는 부분, 그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그 적용되는 케미컬을 발라줘야지만 이제 추후에 뭐 어떤 데미지나 이제 뭐 부품들의 손상이 좀 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머플러나 이런 뭐 다른 파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옵션 파츠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조사의 이제 어떤 그 완성도, 제품 완성도에 따라서 이제 그냥 바로 볼트온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제조사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후가공이 좀 필요한 그 제품들도 있습니다. 덜어. 그럴 때는 이제 가조립을 이제 여러 번 해준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보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보정을 해주고, 그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할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진동이 좀 제법 있는 그 바이크다 보니까요. 이제 뭐 록타이트나 뭐 기타 이런 케미컬류는 좀 확실하게 좀 그 적용해서 조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볼트 이제 요 브라켓 쪽을 이제 조일 때도 이제 뭐 가조립을 이제 한두 번 해보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위치 선정 후에 이제 토크렌치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여주면 되는 것이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요 머플러 쪽을 작업하거나 할 때 우측에 있는 그 사이드 커버를 떼어내면 이제 산소 센서나 기타 이런 ABS 모듈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. 뭐 대부분의 기계 장치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그 안 좋은 것이 이제 뭐 이런 뭐 먼지나 이물질, 그리고 주행 중에 이제 우천 주행이나 이런 뭐 바닥이 젖어 있는 노면, 이런 것들 그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먼지나 이런 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전자장치나 이런 부분에 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 조금 더 트러블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께서 이제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그 전기장치 액세서리들이 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제거를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안개 등 이런 배선 같은 것들 다 걷어내고 머플러 작업하는 김에 같이 이제 서비스로 이제 해드린 것이고요. 요 머플러 요 장착 과정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된 그 계기는 뭐냐면,
이 파워 듀얼이나 이제 요 드레스 듀얼 같은 이제 앞에 배기 파이프를 장착들을 많이들 하시는데, 요 머플러를 장착을 이제 뭐 많이 해 보면서 이제 조금 문제점이랄까 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냐면, 뭐 이따 후반부에 아마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그 뒷타이어나 이제 앞타이어 이제 바람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리어 샥이 이제 조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, 그리고 동승자가 이제 조금 무게가 나가시는 분이 탔다든지, 예,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가속 방지턱이나, 예, 그리고 이제 어떤 요철 부위 이런 데를 넘어가다가 이제 머플러 하단부 부분이 이제 좀 데미지를 입어서 이제 들어온 차량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이제 수차례 보다가, 요 부분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후가공을 해주면 좀 데미지가 좀 덜하겠다라고 판단해서, 예, 한번 작업을 이제 뭐 여러 고객분들 거를 좀 해드렸는데,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동일한 증상으로 들어온 차량들은 없어서, 예, 요 정보를 뭐 이 동일한 머플러를 장착을 하신 분들이나 뭐 앞으로 이제 장착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, 예,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이 앞에 배기 파이프를 장착을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, 뭐 이제 요 산소 센서 같은 것들 이제 배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이제 열에 의한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예, 그런 부분을 잘 회피시켜서 이렇게 잘 조립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엔진 쪽에 이제 플랜지 쪽 부분도, 예, 볼트를 너무 과도하게 조이면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조이면 안 되고, 예,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 번 나눠서, 예, 그 교차해 갖고 이렇게 조여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. 예, 너무 한쪽만 강하게 조이게 되면 이제 요 머플러 쪽 그 배기구 쪽에서 이제 그 바람이 이제 새어 나오는, 예,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. 배기압이. 아무튼 여러 번 나눠서 이제 조립을 해주고, 예, 그 토크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. 예, 아무튼 그렇게 해서, 예,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. 요 앞에 배기 파이프를 이제 조립을 할 때도 이제 그 배기 파이프를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히트 실드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요 파워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이 총 다섯 개 조각으로, 이제 우측 부분은 이제 5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요 히트 실드를 조립을 할 때도 이게 그냥 그 클램프를 그냥 위치 한 번만 딱 잡고서 그냥 조여버리면 이 약간 쇠 떨리는 이런 노이즈가 일어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예,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요 그 머플러 좌측 쪽으로 나가는 배기 파이프 이제 연결 부위, 이제 클램프 부분인데요. 요 부분이 이제 그 클램프 조이는 그 너트 쪽이 하단부를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. 우선 이제 좌측 부분도 이제 그 배기 파이프를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브라켓 부분 이제 고정할 거 고정해주고, 예, 그러고 나서 이제 히트 실드를 이제 장착해주면, 예, 되는 겁니다. 이게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
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, 예, 좀 말이 좀 서툰 부분도 있으니까, 예,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렇게 장착하는 과정은 영상으로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장착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뭐 이렇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예, 이거를 이제 뭐 자가로 뭐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이제 뭐 샵에 가셔서 이제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뭐 요거는 순전히 이제 참고 사항이니까, 예, 참고만 하셔서, 예,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, 이제 밑에 그 프레임 밑에 하단부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, 그 프레임 그 하단부 부분보다 동일 선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클램프 조여주는 부분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가속 방지턱이나, 예, 그리고 어떤 이렇게 약간 그 내리막 이렇게 그 주행을 할 때 내리막에서 평지로 가는 중간에도 이 어떤 서스펜션이 눌리면서의 이 그 지상고가 순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, 예, 그럴 때 이제 요 클램프 조여주는 부분이 하단부를 향하고 있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머플러 배기 파이프가 찌그러진다든지,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최악의 경우 이제 그 오일팬 부분 쪽을 그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. 예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일팬 쪽이 이제 크랙이 가거나 이제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, 예,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 작업을 이제 해드리게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, 예, 영상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예, 요 부분을 이제 끝 부분을 이제 실측을 해갖고 이제 그 커팅을 해준 겁니다. 예,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내지 않으면 요 클램프 조여주는 이 너트 부분이 하단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드레스 듀얼이랑 뭐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, 뭐 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근데 요 부분을 그 안전하게 해주려면 그 클램프 조여지는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요 히트 실드를 그냥 가감히 잘라주는 게, 예, 훨씬 안전하다고, 예,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고객분들께 해드린 겁니다. 예, 우선 이제 뭐 고객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나서, 예, 작업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데미지를 입는 것보다는 뭐 그 히트 실드 하나 자르는 게, 예, 훨씬 더, 예, 효율적이라 이제 생각을 해서, 예, 작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위치 선정을 다 한 다음에요. 그다음에 이제 요 클램프 조여주는 그 방향도 뭐 이렇게 너트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해도 되고 밑으로 향하게 해도 되고, 그거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, 예,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, 예, 되는 거니까요. 예,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절단된 부분 쪽에 이제 그 케미컬을 적용을 해서 이제 뭐 부식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, 예, 케미컬을 이제 도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램프를 이제 그 체결을 해서, 예, 조여주면 끝입니다. 요 그 머플러를 작업하면서 이 잘라낸 조각들이 매장에 아마 한 수십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안 버리고 모아놨는데, 반스앤하인즈 형님들한테 보내주던지, 예,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반스앤하인즈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만, 뭐 이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, 예, 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
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뭐 이렇게 현재 장착되어 있는 그 머플러 하단부 부분을 한번 보신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바닥 부분에 좀 긁힌 흔적이 있다든지 클램프 쪽이 그렇다고 하면 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하단부 부분을 동일선상을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곳이 없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안전하게 바이크에 손상 없이 좀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앞에 부분 헤더 파이프 부분을 다 조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쪽을 이제 조여주고 이제 나머지 이제 검수하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요 히트 실드가 일체형,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요 파워 듀얼이나 뭐 드레스 듀얼도 마찬가지인데요. 요 히트 실드를 조립을 하고 나서 검수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히트 실드끼리의 간섭이 생깁니다. 조립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주행 중에 이제 일정 구간 RPM에서 이제 쇠가 떨리는 듯한 이제 어떤 그 마찰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확인해주는 작업입니다. 이 부분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딱딱딱딱 하는 이제 어떤 그 쇠끼리의 마찰음이 들리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운행 중에 소리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클램프를 이제 다시 좀 풀어준 다음에 다시 조금 위치 변경을 해서 재조립을 해주게 되면 소리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치 결정을 다시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적정 토크값으로 조립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. 요 영상을 보시고 요 동일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거나 장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다음번에도 이제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.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